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좋습니다.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뭔가 그러면 태권도의 어떤 전신이 되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한국에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해방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해방되기 이전부터 했습니다. 해서 이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국내에 조금씩 이제 무술들을 가르치는 도장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설립된 거는 이제 1944년도 해방 전이죠. 했었던 44년도에 네, 청도관이라는 도장이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통도관이 44년에 생긴 거야? 1944년도에 생겼어요. 45년 해방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나중에 태권도 협회가 되는데 근간이 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무협지처럼 얘기하면 오대문파? 오대문파가 되는 5개의 큰 도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대무관 뭐 이런 네, 거. 청도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무덕관. 무덕관은 심지어 지금도 있습니다. 들어본 거. 네, 무덕관은 지금도 무덕관 한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수박도. 이 무덕관 태권도를 누가 배웠냐면은 요새 요 보시는 분 중에 좀 약간 그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연배는 다 알죠. 청노리스. 청노리스가 배웠어. 네, 청노리스가 이 무덕관 태권도 수박도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배워서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송무관이라는 부도관이 생겼고 그 다음에 조선 연무관 권법부 되게 길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중화풍의 그런 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YMCA 권법부. YMCA 권법. 요 5개의 도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권도가 국기가 되기 이전에 나중에 태권도 협회가 만들어지는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제 해방 전후로 만들어진 태권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5개의 주요 도장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대관이라고 부르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하냐면 기간도장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뭔가 크게 본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현대 태권도의 근간이 된 도장들입니다. 요게. 해서 요때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당연히 그냥 공수도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공수도 배우신 분들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공수도라고 가라테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 다음에 뭐 당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키나와에서 건너올 때부터 사실은 이미 당수였었어요. 그래서 당수가 당나라 당자 써가지고 당수인데 맞아. 중국 건법이란 뜻이에요. 네, 중국 건법이란 뜻이라서 요거를 이 당자가 너무 중화풍인데 근데 이게 한자는 똑같이 쓰는데 이제 발음하는 게 같았어요. 당수도 가라테라고 하고 공수도 가라테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공자를 써가지고 이제 그거 이게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단어죠. 권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간도장 5개 중에 2개가 권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게 또 정말 웃긴 게 우리 권법 하면 생각나는 게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 5개 도장 중에 한 2개 정도 도장은 가라테가 이 뿌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 네, 있겠다. 중국 권법이 또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권도가 100% 가라테에서 왔다. 그것도 아니야 또.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된 약간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종합무술이네, 종합무술이야. 네.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제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가라테를 배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100%는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설립이 된 청도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청도관을 설립한 분이 이제 이원국이라는 분이에요. 이원국 거의 알려진 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청도관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나코시 키친이란 분이 학교 체육으로 일본에 정착을 할 때 지금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쇼토칸 강도가처럼 쇼토칸 한국말로 이제 한자로 쓰면 송도관이에요. 송도관, 청도관. 예, 자기 어떤 이 이원국이라는 분은 진짜로 19살 때 1926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예. 그럴 만한 게 뭐냐면은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이분이 집이 어디냐면 지금의 안국동. 옛날에는 거기가 그렇죠. 지금 강남이었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한남동 같은 성북동 이런 데였죠. 안국동 그쪽에 이제 그쪽 출신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촌 출신이에요. 이 양반이. 19살 때 26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하는데 어디서 유학을 하냐면은 도쿄 중앙대학 법학과에서.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죠. 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1929년도부터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근대 공수도의 아버지이자 쇼토칸의 창시자의 후나코시 키친한테 직접 사사를 받아요. 직계제자로 직계제자. 그리고 도쿄대학교에서 이제 법학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 뭐죠? 그 게이오 대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 제국대학에다가 그 가라데 연구회를 만들었다고. 그냥 여기 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후나코시 키친의 그냥 완전 직계인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진짜 그 이 도장 이름인 송도관의 한자인 송도관에서 이름 따왔습니다, 그냥. 앞에 청자만 딱 붙여 청도관. 네, 그래서 개관할 때 당시 이때 이제 이름 자체는 당수도 청도관이었어요, 풀네임이. 당수도 청도관. 뜻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젊은 청년의 꿈과 기계가 파도처럼 퍼져 나가리라. 이런 뜻이었대요. 청도관이 꿈보다 희망이 좋네. 예, 그래서 청도관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이 이원국이라는 분이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명함에다가 뭐라고 이제 그 써서 사람들한테 이제 관장의 명함을 돌렸냐면은 한국 태권도 창시주 총재 이원국. 창시주. 예. 역시 그렇게 새기고 다녔대요. 한국 사람답게 예. 벌써 자기 총재가 됐네요. 그렇죠. 이미 총재가 됐어요. 이건 모든 무술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한중일 중에 꼭 한국 사람만 뭘 배우면 창시를 한대요. 총재가 돼. 총재가. 창제가. 총재는 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만 한답니다. 근데 이제 요 분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맨 처음엔 뭐 서대문 근처에다 이 도장을 만들었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본인의 이제 고향의 안국동에다가 예, 도장을 이제 차립니다. 근데 요게 좀 약간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해요.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쵸. 예,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일본으로 가버려요. 그냥? 네. 근데 웃긴 거는 일본에 체류를 하면 한국으로 안 와. 응? 한국으로 안 오니까는 그 제자들이 계속 연락을 해요. 예, 아니 스승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오셔야지. 그랬더니 좀 짜증나서 잠깐 얼굴 비춰주고 잠깐 얼굴 비춰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한국전쟁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청도관을 이끌어 갔던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스승은 전쟁 난이 막 싫어 그러고 일본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그도 그럴 게 완전 엘리트네, 엘리트.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해서 10년 동안 가라데를 배웠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2의 고향 같은 거지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한국전쟁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면목이 없었는지 이분 1960년에 아예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요. 그러면 끝까지 부자였네. 그렇죠. 그리고 그 나서는 시대에 미국 이민 갈 정도면 이분은 돈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청도관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도장 단체 있잖아요. 여기와 그다음에 한국의 태권도 계하고 딱 그냥 인연이 끊어져 버려요. 청도관은 자기가 내놓고 파는 거야, 뭐야? 물려준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고 진짜 있었어요. 부자인가 보다. 네, 그냥 도장 하나 있는 거 그냥 제자들 알아쓰라고 가버린 거 아니야? 네. 이야, 이제 미련이 없는 거지. 네, 미련이 없는 거죠. 해서 대단하네.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 이 태권도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청도관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분들 제자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 태권도계 원로급들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분 제자들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기 태권도가 되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권도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엔 당수구 가라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아직도 이제 손 기술 위주의 어떤 이 남파 중국 권법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그런 거였었는데, 태권도 하면 뭡니까 근데 가라데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가라데하고 비견되는 게 화려한 발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청도관에서 본격적으로 발기술을 엄청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권도의 발기술의 거의 8할 이상이 거의 대부분 청도관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름이 선별되는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태권도라는 명칭 자체를 선제적으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민간 도장이었어요. 태권도라는 이름 자체를. 예, 그리고 지금도 태권도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이제 그 태견과의 뭐 연관성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있다 없다 막 어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청도관이라는 도장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뭐 태권도의 발기술이 있고 태권도가 발기술이 이렇게 좋은 거는 이 태견 자체가 발기술 위주 아닙니까? 이게 우리 다 그래도 연관이 다 있는 거고 한민족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한 게 여기예요. 장을 잘하셨네. 네, 처음으로다가 태견과 우리가 연관이 있다라고 언급한 도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영감을 받았나 보지. 네, 이 이원국이라는 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태견을 배웠다고 주장을 해요. 태권을 배웠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자기가 배웠던 이 태견의 이 발기술을
이 태권도의 이 가라데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해요. 태권도가 아니고 가라데 접목을 시켜서 난 청도관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뭐 정확하게 다 말하면은 태권도의 기원이 택견이 아니고 자기가 설립한 이 청도관, 이 당수도 청도관이라고 하는 도장의 무술은 가라데 택견을 접목시켜서 태권도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참 이게 좀 그 애매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아까 오 원장님 얘기한 대로다가 진짜 문제는 이제 접목시켰다는 말이 무색하게 현대 태권도의 발기술하고 이제 청도관에서 만들었던 발기술이 태권하고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1900 뭐 이분이 어렸을 때 배웠다라고 1910년대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택견은 뭐 씨름 같은 건데 일본에는 이때 당시에 이미 도장 같은 게 있었어요. 검술 도장이나 뭐 고리 유술 도장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택견 도장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씨름 도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는 누구한테 뭘 배웠는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배웠다고 주장은 하는데 예. 뭐 그 영감을 이걸 받았는데 주장하던 시대가 이제 해방 이후죠. 이후고 그 저기 6.25 이후죠. 그렇죠. 한국전쟁 이후죠. 예. 아, 그럼 민족주의 맛을 첨가해야지 장사가 됐겠네. 네. 그렇게 해놓고 미국을 간 게 더 웃긴다. 그리고 좀 약간 형부 자체가 그래서 약간 그래서 어쨌건 그래 청도관이라고 하는 이 도장 자체가 이제 국기 태권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이원국이라는 분이 창시해서 뭐 택견을 갖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의 제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다. 이영국 네. 그분이 굉장히 힙하고 네. 쿨하고 존경스럽다. 요즘 감성이 아주 맞는. 맞아. 씨 뿌리고 이것저것 딱 가는 해보다가 거지. 아이 뭐 귀찮아. 아유 전쟁 나서 아유 나 갈래. 그렇게 간 거 약간 아니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아유 나 찾지 마. 야 한국 전쟁 났는데 내가 뭐 여기 청도관은 그럼 얼마나 한다고 니들 써 그냥. 그럼 야 우리 집 부자인데 공산주의 애들 오면 우리도 전데 좀 그렇잖아. 네, 1960년대 미국 이민 가려면 돈 진짜 많아. 아 그렇지. 자, 이게 이제 청도관이고요. 청도관에 비견될 만한 보이 이제 그 아까 5대 도장, 그다음에 기간 도장이라고 하는 데서도 청도관에 필적할 정도로다가 이제 근대 태권도가 현대 태권도가 만들어진 데 영향을 많이 미친 이제 그 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덕관인데요. 그러면 무덕관 출신인 분 한 분 계시냐? 아, 저희 아버지가 무덕관 3단지십니다. 네, 저희 이게 이 출신 분들은 태권도 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나는 이제 대학교 때 미아상거리에 헬스장이 있어서 딱 놀러 갔는데 앞에 그 트로피 쫙 있고 태극기 걸려 있어서 여기 좀 찐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운동하신 분 한 분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머리가 백발인데 가슴이 이래갖고 막 벤치를 하는데 손이 진짜 무슨 노가다에서 저리 가라쳐 손이 왕손이야. 어이씨 무슨 운동 하셨더니 나 청도관 출신이야 이러는데 속으로 씨발 뭐 소싸움하다 왔대. 청도관이 어디 이랬는데 그냥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는 태권도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협회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의 가라데처럼 문파기 때문에 나 극진 3단 무음이다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사토류 3단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원장님 말대로다가 태권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도 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 얘기했죠. 무덕관 태권도 300. 태권도면 태권도지 무덕관 이게 뭐야? 난 청도관 했거든. 소잡다 오셨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양복 입고 나가셨거든. 양복이 등이 막 할아버지 60 넘게 생겼는데 등이 막 터질 것 같아갖고. 그렇죠.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이랬는데. 그게 뭐 유독 이 무덕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참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무덕관 자체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황기라는 분이 만들어요. 황기 한약재예요? 왜 자세요? 황기. 1945년 11월 19일 해방되고 나서 한 4-5달 정도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서울 용산역 부근에 교통부 청사를 빌려가지고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부인데 그때는 이제 교통부라고 안 하고 운수부라고 했습니다. 운수부. 그래서 운수부 부설 형식으로 설립이 되는데 설립할 때 당시의 형식은 뭐냐면 회사 동호회인 거야.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운수부 당수도부였었어요. 무덕관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요새로 치면은 동호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동호회로 시작을 했는데 무덕관이라는 이름 자체를 정한 거는 이제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1955년도에 무덕관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이제 서울 중구 쪽에다가 독자적으로 도장을 열어요. 해서 요 도장이 사실상 태권도, 근데 웃긴 거는 이 도장이 태권도의 전신에 가장 가까운 단체예요. 네.
그리고 태권도가 창시할 당시에 참여한 그 사범들 있죠. 여러 이제 아까 이 5개 말씀드렸잖아요. 5개 도장에서 다 참여를 했는데 지분이 여기가 5할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여기서 1명씩인데 무덕관에서 5명이었었어요. 네, 사범 과반수가 이 도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태권도복 있죠. 현대 태권도복의 원형을 여기서 처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머리 이제, 많이 섞였네. 그렇죠. 네. 묘하게 다르잖아. 그렇죠. 무덕관. 네. 그래서 요 태권도라는 이름이 현재까지 확정되는데 이제 큰 공헌을 했는데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제 수련자 수 중에 가장 많은 수련자, 쉽게 말하면 관원이 제일 많았던, 회원이 제일 많았던 도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1955년도에서 1970년 사이에 한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자들의 한 75% 야. 정도가 무도관에서 배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돈을 좀 미칩니다. 벌었겠다. 이 황기라는 분은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워서 자, 이렇게? 근데 문제가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태권도의 아이덴티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네. 현대 태권도의 어떤 태권도 협회에 가장 전신에 가깝고, 태권도가 통합을 됐는데 각 대표 사범들이 나와가지고 만들 때 5할 이상이 여기서 나온 사범들이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황기라는 이 무덕관의 창시자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가라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뭘 배운 거예요? 이분이 되게 웃긴 게 무술 경력이 되게 희한해요. 불분명한 거야. 본인 주장으로는 어렸을 때 태권을 배웠대. 태권을 배웠는데 이분이 또 뭐였냐면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용산에 있는 우리 요새 중에 교통부 운수부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만주 철도회사 직원이었었어요. 그럼 중국무술 배웠나? 그래서 이분이 근데 태국어나 우슈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슈면은 지금 한족들이 하고 있는 뭐 이제 뭐 태국권 같은 것도 배웠지만 우슈 뭐냐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가 배운 건법 팔기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대요. 팔기장도 아니고 팔기권. 팔기권을 배웠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추정하는 바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주족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만주에 있었던 그 군대 중에 우리나라 독립군이랑도 조인을 해가지고서 일본 군들이랑 많이 싸웠던 게 팔기군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네. 거기서 들었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주족이 만들었던 부대였었던 팔기군에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전장에서 싸우는 육박전 기술, 군대 무술이 아니었나. 그럴 수 있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오고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사해 보면은 팔기권이라는 권법은 없어요, 중국에. 근데 이제 그거는 중국의 어떤 정통 무술에서 봤을 적이 없는 거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만드는 무술 같은 경우는 군대 무술은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국 팔기군이나 팔로군에서 이제 육박전용으로 만들었던 군대 무술이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분이 특별하게 뭐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배우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결국 이분이 중국권법을 가르친 거예요. 네, 중국권법. 근데 왜 중국권법을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중국권법을 가르치는 도장에서 굳이 당수도 뭐 이런 이름을 사용했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그때 당시에는 당수도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쓰여서 당수도가 맞아. 네. 그냥 중국무술 당수도라고. 사람들한테 좀 약간 쉽게 좀 알아먹으라고. 나 당수했슈. 네.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거예요. 뭐, 그러고서 약간 뉘앙스가, 아니, 뭐, 그런다고 뭐, 알아?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그래서- 공인된 저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무술에 대한 사실상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만 있고, 대략 종합을 해봤을 때 이분이 전통 무술하고 중국권법 배웠던 건 맞아요.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힙했었던 가장 핫했던 무술이 가라데였기 때문에 전통 무술하고 중국어법을 섞었는데 가라데 비스무리하게 이제 본인 피셜의 어떤 무술을 좀 가르쳤던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태권도 인구의 75% 정도를 점유했던 거 보면 이분은 어떤 무술인으로서라기보다는 도장을 운영하는 이제 사업가나 운영자로서의 어떤 수완이 근데 그 굉장히- 시기에 꾸준히 일을 하신 것도 신기하고. 그렇죠. 이름이 외자에 만주 갔다 온 중국 계열인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런 분이었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태권도가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국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통합을 했을 때 이제 막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움직임에는 제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었어요. 계속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뭐 참여해서 뭐 좀 하려고 하다가 슉 얼른 탈퇴해버리고 그게 약간 그
뿌리가 없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럴 것 같아. 이게 자기가 근데 뿌리가 전문가들 회의에는 안 가. 음. 왜냐면 뽀록 나니까. 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수련자가 이 정도로 많았으면 뭐 굳이 그 통합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가오상하게. 니네 아니래도 나 수련자들 많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대가리들 모이면 물어볼 그렇죠. 거 아니야. 저는 뭐 송도관에서 했습니다. 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뭐 어디서 배웠습니까? 할 때 그렇죠. 설명하기가 궁핍하니까.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음. 그 청도관 같은 이원국 같은 분은 나 혼합고 시키친 선생한테 10년 동안 사사받아 찐이야 나는 딱 이 계보가 있어. 근데 이분은 뭐가 없는 거야. 그게 뭡니까? 아니 네. 그게 있는데 네. 그게 뭡니까? 제가 만주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좀 그렇죠. 네, 설명하기 세울게요. 되게 좀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민고스럽거나 쪽팔려서 안 갔다면 그냥 정상인 거예요. 거기를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까고 정치를 해보겠다고 가는 게 그렇죠. 그치, 더 이상한 거거나 아니면 가서 가스라이팅 해갖고 돈을 뿌려대면서 정치를 하면 더 이상한데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 제자들이 이제 이분도 제자들이 출중하고 태권도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국기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자기 스승이 너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 태권도 통합을 지지하던 수많은 이분의 제자들이 있어요. 사범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1965년 3월에 자기가 설립한 무덕관에서 쫓겨나? 제명돼요. 네, 그래서 대세의 흐름을 못 그래서 가. 이분이 뭔가 약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계의 스티브 잡스가 네. 스티브 잡스는 돌아오기로 됐지. 이분은 근데 돌아오진 않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로 건너가가지고 무덕관이라는 이름 버리고요. 아까 얘기했죠 수박도. 네, 수박도라는 뭐 이런 걸 또 창시를 해요. 미국에서? 네. 그분이 그분이야? 네, 미국 수박도 완전 대박 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꾼이구나. 네. 이거. 미국에서 수박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꽤 그냥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마 그 초대 총재를 했으면 그냥 교주가 돼서 실컷 잘 살다 가셨을 거야. 그렇죠. 아. 자,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5개 중에 이제 2개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제 청도관과 무덕관에 대한 건데, 자, 이제 송무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조선 연무관 건법부랑 YMCA 건법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돌아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